수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즉 하지 말라는 것을 참 많이 좀 하는 편이다. 교통사고를 막아라.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집에서 애들이 크레파스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색깔을 칠하자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안전 대책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발소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따뜻한 물 아주 절절 나오고. 마일리지 같은 걸로 와요. 그러면 5,000원, 10,000원씩 주거든요.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긴급 진단.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도로 속 숨은 안전시설들을 살펴봅니다.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돌아보는 움직임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곳, 바로 도로입니다. 작년 한 해 2,900여 명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나들이 가는 차량들 행렬로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도로는 주말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부터 11월 사이는 교통량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로 교통사고 역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 11월의 월 평균 교통사고는 19,500여 건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11.7% 더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10월이 가장 많은데요. 산행,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이 많아지는 가을철엔 대형 전세버스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게는 40명 넘게 탑승하는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지역 축제나 행사가 많고 단풍놀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고령자들로 사고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억눌렸던 이동 수요가 더 많이 도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도로 월 평균 교통량도 1분기보다 36%가량 늘어날 전망인데요. 장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버스가 갑자기 덮치면서 승용차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집니다. 뒤에 오던 차량까지 전복되는데요. 좌우로 흔들리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순식간에 사고 잔해가 도로에 가득한데요. 차선을 이탈하며 트럭에 계속 부딪히던 승용차는 결국 트럭 앞을 막아섭니다.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나들목 방호벽으로 돌진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졸음운전은 뭐 말 그대로죠.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모두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치사율은 12.7%, 기타 일반 사고 치사율 6.4%보다 약 2배 더 높습니다. 아예 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보면 스르르 무거워지는 눈꺼풀. 이럴 때 가야 할 곳, 바로 졸음쉼터입니다. 도로 한편에 마련된 졸음쉼터는 휴게소보다 진입로가 짧아 손쉽게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야외에 앉아 바람을 쐬며 쉬어갈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은 휴게소처럼 음료나 간식을 파는 편의시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가기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들어올 때도 짧고 나갈 때도 짧으니까 좀 졸음쉼터를 많이 이용하는 택이죠. 차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좀 주차하는 것도 편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쉬다 갈 수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대표 안전시설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졸음쉼터. 2011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아이디어로 도입됐는데요. 졸음쉼터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간격이 평균 27km 정도로 휴게소 간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차를 정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조금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문제는 고속도로 중간에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게 된 버스 정류장 등 작은 공간에 차만 몇 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작은 졸음쉼터가 가져온 변화는 사망자 감소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졸음쉼터 설치 전보다 40%나 줄어든 건데요.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졸음쉼터는 지난 2017년 설치 지침과 관리 규격 등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둘 늘어난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여 현재 237개에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개정을 통해 일반 국도에도 졸음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졸음쉼터는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런 주차장의 그 개념이어서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갖추어져 있고요. CCTV 등 그 안전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파고라, 운동시설 등 그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부 졸음쉼터에는 푸드트럭과 스마트 음수대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도로위 시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인제 양양터널. 어두운 터널이 10km 넘게 이어집니다.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갑자기 귀에 익숙한 동요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이른바 노래하는 도로, 노면 요철 포장 구간인데요. 울퉁불퉁한 노면 마찰음과 진동으로 과속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긴장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게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라니까 아무래도 정신 바짝 차리겠죠. 지난해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465만 대입니다. 10년 전보다 20%나 늘었는데요. 교통량은 점점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100명대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었는데요. 사고 예방시설과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도로가 더 안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 출구가 여러 개면 갈아탈 곳을 잘못 들어서거나 원하는 방향을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저는 초보 운전인데 그거 따라가면은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누가 머리 엄청 잘 썼다라고 생각해서.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내비게이션을 봐도 헷갈리는 도로 분기점. 이럴 때 반가운 안내가 나타납니다. 38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주행하세요. 초록색, 분홍색 유도선만 따라가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SNS에서는 이를 두고 길치들의 축복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찾는 영상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이 처음 적용된 곳은 2012년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입니다. 서울과 목포 방향 출구가 헷갈려서 잘못 나가는 운전자가 많던 곳인데요. 당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연간 20건에 달합니다. 출구 앞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운전자로 인해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이곳 도로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윤석덕 씨에게 안산 분기점은 늘 마음속 돌덩이였습니다. 안내판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던 건데요. 도로관리 담당 직원인 윤석덕 씨조차 길을 잘못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서울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야 됐는데 잠시 딴 생각을 했는지 두 번째 교차로인 목포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제가 도로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길을 잘못 든다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일반 운전자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 누구나 한눈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색깔로 길을 알려주는 아이디어의 시작은 아이들의 색칠놀이였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크레파스,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도로에다가 칠을 한다 하면은 초등학생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색깔을 칠하자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실제 도로에 적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외에 다른 색은 도색을 할 수 없었고 때문에 분홍 초록색은 도로용 페인트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법 위반이었지만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일반 페인트로 최초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든 것이 2011년 5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한 해 20건이 넘던 사고가 연간 3건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후 노면 색깔 유도선이 계속 늘어나자 지난해 도로교통법도 개정됐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던 탓에 제각각 생겨난 색을 통일하고 설치 매뉴얼도 정비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저 사람 참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되게 항상 흐뭇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속도가 빨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고. 가장 위험한 건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입니다. 화물차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2차 사고 위험이 높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최근 3년 동안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속도로가 화물차가 제일 많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많은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졸음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화물차 사고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화물차가 또 2차 사고도 많아요. 그냥 고장난 차 옆에 서 있으면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빨려 들어 블랙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빨려 들어가시 아무 이유 없이 그쪽으로 가요. 가다가 특히 심야 시간 야간에는 화물차 운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7명이 하루 40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낮은 처우와 운임으로 인해 늘 시간에 쫓기며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장거리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너무 저희들이 타이트해요.
15분 쉬면 2번 쉬어도 벌써 30분 아니에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식사 후엔 잠까지 쏟아지기 마련. 바로 이럴 때 그런 운전자와 시선을 맞추는 커다란 눈. 바로 잠 깨우는 왕눈입니다. 최근 화물차 후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귀여운 왕눈이 스티커는 눈 모양의 반사지인데요. 낮에는 뒤쪽 운전자의 시선을 끌고 야간에는 빛을 반사시켜 졸음운전을 예방합니다. 2019년도에 그 부산 경남본부의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의 눈 효과 그 실험을 참고를 해서 화물차 운전자 그 체험단을 100명을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조사를 해봤더니 9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이죠. 지난해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기준이 강화돼 2시간 운전했을 때 15분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요. 법으로 휴식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도 결국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음 쉼터에 도착한 화물차 운전자 김대현 씨. 휴식을 취한 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휴식을 인증하는 건데요. 안전도 챙기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 같은 걸로 쿠폰 와요. 그러면 5,000원, 10,000원씩 오르면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휴식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휴식을 취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여 이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참여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10분이라도 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피로도 그렇고 정신 졸음 같은 것도 잘 안 오고 휴식 마일리지가 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차 외에는 마땅히 쉴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 이럴 때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아도 휴게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화물차 라운지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팔다리 쭉 뻗고 푹 잘 수 있는 수면실과 따뜻한 물로 피로를 씻을 수 있는 샤워실도 있습니다. 안마의자에 세탁실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주 와요. 시간을 일부러 맞춰가지고 샤워하고 면도하고 좀 쉬고 겨우에 또 잠자는 데도 있어요. 잠시 쉬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 조금 쉬고 가면 몸이 개운하고 일도 잘 되고 정신도 맑고 안전운전이 되죠.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1년 13,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굉장히 좀 후진국형 수치라서 좀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 원래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부딪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40%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뒤떨어진 분야 중에 하나, 가장 개선을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매우 많다. 특히 이면도로에서의 차대 보행자 사고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전운전을 돕는 시설과 더불어 보행자를 보호하는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어린이 보호구역. 최재진의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서자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보행자가 노란 안전선 밖으로 나가도 음성 안내로 주의를 주는데요.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보도가 볼록 솟아나 보이도록 그려진 3D 입체형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요. 다리가 아픈 고령자들이 무리하게 무단 횡단을 하기보다 앉아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간이 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이제 다리가 아프잖아. 너무 좋아요. 이 의자 해놓은 게 기다릴 때 앉아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아주 생각 잘하셨어. 어떤 사고든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요. 모두가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아스팔트 바닥이 새까만 색이고 얼음이 얼어도 새까맣게 보이니까 그냥 주행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 순간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블랙 아이스, 그게 노면 그 살얼음을 어떤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어떤 대책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로의 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 도로, 사람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교통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교통안전의식이라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딴 사람이 불편하겠다. 딴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우리 다 같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